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캐논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캐논 코리아 황종환입니다. 오늘 라이브 세미나를 위해서 이휘영 작가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이효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휘영 작가가 과거에 파리 스냅 사진을 7년 정도로 촬영했고 또 전시 출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그 스냅 촬영에 대한 그 욕구가 지금도 이어오고 있고 그쵸? 과거에 DSLR의 매니아였어요. 엄청 특히 OD. 좋아했죠. 특히 OD 시리즈. 그리고 R로 넘어가고 그쵸. 누구보다 빨리 넘어갔었죠. 맞습니다.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예판으로 구매했어요. R5 지금 R10까지 네. 해서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네네. 어찌됐건 그 파리 사진을 오늘 보여주시면서 네네. 어떤 기능으로 어떻게 스냅 촬영을 했는지를 설명해 주실 텐데 네네네. 그 사진에 대한 어떤 그 감상 분위기를 네. 조금 더 내보고자 오늘 북촌에 있는 카페에 잠깐 나왔습니다. 한번 풀샷 보여주시죠. 네, 여기는 북촌에 있는 카페 공들이라는 곳이고요. 네. 이제 파리의 그러니까 프랑스 분이죠. 네. 미셸 예. 공들이라고. 미셸 공드리의 어떤 유명한 철학을 감독이죠. 철학을 본따서 설립된 카페 이게 오래됐습니다. 이곳에 저도 단골이고요. 유명한 감독들, 한국 감독들도 여기 덜어 와서 또 이렇게 차 한잔 드시는 곳이고요. 또 이 골목이 북촌 개동길인데 길이 굉장히 예쁩니다. 길 한번 보여주시죠. 쭉 한번 보여주십시오. 밤이 되니까 더 예쁘네요. 밤이 되니까 더 예쁩니다. 사람 사는 좀 느낌이 좀 나는 네네. 공간이죠. 요즘과 같이 좀 흔치 않는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이 공간에서 작가님이랑 오늘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편하게 질의응답 받으면서 말씀 나누고 저는 세 번째 챕터쯤에서 뵙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기존에 이제 캐논 아카데미 오프라인 강의, 그리고 줌 강의, 캐논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먼저 인사를 드려왔는데요. 이렇게 알라이브를 통해서 인사드리는 건 처음입니다. 제가 R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촬영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R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알라이브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좀 뜻깊은 시간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제가 약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보통 이제 저희가 레귤러 강의를 할 때 2시간을 하고 실습 강의를 할 때 3시간을 하는데 라이브의 특성상 너무 길게 하면 조금 늘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드릴 텐데 먼저 간단하게 포토그래퍼 이희영은 누구인지 이게 사실 소개하기가 제일 낯간지러운 부분이긴 한데 이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사진도 이제 몇 장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마 캐논 카메라 유저분들이 가장 좋아할 부분이 제 카메라의 기변 이야기, 제 카메라 사용 변천사를 두 번째 챕터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스틸 스냅 사진에서의 R 시스템, 그리고 네 번째 EOS R10으로 촬영한 스냅 사진.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캐논 코리아의 황종환 씨와 함께 다시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포토그래퍼 이희영, 제가 누구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여기 써져 있는 이력보다 사실은 촬영 일을 많이 해왔고요. 대표적이라면 대표적인 일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써놓은 겁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2년도 올해 BTS 퍼미션 투 댄스라는 이제 서울 콘서트를 촬영했었고, 그리고 MBC 교양 프로그램 모두의 예술에서 배워서 예술 코너에서 사진 작가편으로 아나운서분을 이제 교육하고 예린이라는 예술 어린이 분들, 시청자분들을 교육을 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촬영하고 있는 부분은 스페셜티 커피 로스터스 브랜드의 이미지 작업들을 홈 바리스타 클럽과 함께 해오고 있고, 그리고 개인 사진집으로는 2018년도에 출간한 Take Me to Paris라는 사진집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은 개인 작업으로 약 7년 동안 매년 파리를 방문해서 촬영했던 파리 거리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텍미투 파리라는 사진집은 2018년도에 출간하고 펀딩으로 이제 정규 출판을 했다 보니까 독립 출판이 아닌 정규 출판을 했다 보니까 소량으로 출판을 했었고 지금은 완판하고 현재 판매 중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제가 파리 거리 사진을 촬영할 때 일종의 이제 촬영을 하게 된 계기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 파리 특유의 느낌 때문입니다. 2011년도에 처음 여행을 가서 제 눈에 들어왔던 파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따스하고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그해 바로 한 달 뒤에 다시 방문해서 나는 앞으로 파리 거리 사진을 내 사진 촬영 일과 별개로 개인 작업으로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일관된 하나의 뷰,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순간들을 연출하지 않고 촬영하는 포인트로 촬영을 했습니다. 뭐 이 아이의 이런 파란 눈동자 같은 부분이 있죠. 보시면 너무나도 예쁜 눈동자 그리고 뒤에 숨어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인데요. 초콜릿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의 이런 눈빛 그리고 명화 속에서나 볼 법한 이런 점원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시선을 끌어당겨서 이런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촬영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제가 촬영한 포인트 수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비누방울에 열광하고 좋아하는 모습들 우리도 한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주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리는 거리 자체가 동산이 없는 지형이다 보니까 한국하고 다른 게 뭐 언덕에 있다가 내리막이 있고 이런 지형이 거의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몽마르트 언덕이 정말 거의 유일한 언덕같이 느껴지는 곳인데 그래서 이렇게 탈 것을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순간들도 놓치지 않고 촬영을 했었고 지금 이제 이 청년분이 하고 있는 동작은 야마카시 또는 프리런이라고 부르는 실제 프랑스 파리가 만든 스포츠이고 소방관들이 이제 화재 진압할 때도 어떤 기구나 도구로 진입하기 힘든 부분들을 실제 야마카시로 진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장면이 저한테 뜻깊었던 추억을 만들어준 이유는 실제 이 아이의 사진, 이 청년의 사진을 찍게 되면서 제가 페이스북을 가입했고 이 청년이 이제 저한테 제안했던 게 사진을 찍게 해줄 테니까 페이스북으로 보내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2011년도에 페이스북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입을 하고 한 30바퀴 남짓을 제가 원하는 컷이 나올 때까지 돌렸던 아주 재미난 추억이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형이 이제 평지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탈 것들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느낌이 파리의 그 옛 건물과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닐면서 뭔가를 먹고 있는 분들, 먹으면서 거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파리 사진을 제 개인 작업으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사진이에요. 아우버라는 이제 국철, 아리아리 지나가는 자리인데요. 이렇게 플랫폼에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저에게는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계기로 앞으로 나는 파리 사진을 찍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주제를 정할 때 내 마음에 닿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 위주로 촬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뭐 지하철이나 아니면 센강 주변이나 그리고 다시 또 역사가 깊은 지하철역과 같은 공간에서 촬영을 거듭 7년 동안 반복을 했었고요. 놀랍게도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은 역사가 100년이 이미 넘은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뭐 인력거 밀고 이럴 때 여기는 지하철을 탔으니까 그리고 지하철을 꾸밀 때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의 이름이나 그 역 주변에 의미가 있는 걸로 이름을 만들기 때문에 유서 깊은 지하철역도 많고요. 그래서 지하철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인상 깊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몽마르트 언덕에 가면 이분을 놓칠 수 없는데 공 하나를 가지고 축구공이죠. 떨어뜨리지 않고 뭐 30분, 1시간을 묘기를 하는 분인데요. 심지어는 옆에 있는 가로등을 타고 올라가면서도 이제 묘기를 부릴 수 있는 분이다 보니까 전 세계인들이 여행 가서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트를 가면 이분은 사진을 찍고 막 기념 촬영도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거리에는 이런 그래피티 낙서가 많은데 이 사진은 이제 좀 기다렸거든요. 좀 정돈된 느낌 있는 사람이 지나가면 대비되게 촬영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뭔가 커리어 우먼 같은 잘 차려입은 여성분이 지나가길래 순간 포착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 3년 차에는 제가 많이 찍었던 게 아무래도 이방인으로서, 여행객으로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 언제 어디서나 공개된 장소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35mm 또는 50mm로 많이 촬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촬영 거리가 많이 가까운 편이었어요. 심지어는 이 사진은 이제 여기 있는 여성분하고 같이 지하철을 타고 가기도 했는데, 사랑을 다 나누고 나서 되게 뻘쭘하고 미안하고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저도 이제 초상권에 대한 예민함이 생겼고, 그리고 실제 거리를 좁혀서 촬영할 때 찍히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제가 카메라를 살짝 들어 올릴 때 어느 정도의 거부 반응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처음부터 촬영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예의를 갖췄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눌 때 대부분의 파리지앵들은 관심이 없지만 제가 이방인으로서 예쁘게 보는 것처럼 여기 지금 한 분이 굉장히 인상 깊게 쳐다보고 계시죠.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런 장면들도 너무나도 재밌게 다가왔기 때문에 좀 뛰어가서 촬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생강에 있는 예술의 달인데요. 뽕데자르라고 부르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물쇠들은 전부 없어졌습니다. 목조로 된 달이 있고 실제 저 자물쇠를 전 세계인들이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다리가 한번 내려앉았기 때문에 요거 다 제거되고 유리로 바뀌어서 지금 이 사진의 어떤 정치 느낌이 좀 많이 감소되긴 했어요. 최근에는. 그리고 에펠타워를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많이 찍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저도 에펠타워에 매료가 되어가지고 엄청 많이 촬영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이 프랭탕 백화점 옥상에서 촬영했던, 옥상에서 촬영하면 흔히 내려다보는 뷰로 촬영하게 되고 그런 사진들은 대부분 옥상 컷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옆에 있는 화분을 이용해서 숄더샷,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표현하는 OS샷이라고 하죠. 오버 더 숄더로 화분을 걸고 넘겨서 에펠타워를 촬영을 했고요. 그렇게 옥상의 느낌을 최대한 줄여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장 최근 작업들이죠. 2017년부터 18, 19 초반까지 작업했던 런던 거리 사진인데요. 기존의 파리 사진이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것에 매료돼서 주로 촬영을 했다면 런던에선 좀 더 스트리트 포토에 가깝게 좀 더 순간 포착과 그냥 주어진 장면 그대로 촬영하겠다는 느낌으로 주로 촬영을 했고 그래서 일종의 타이밍 싸움을 하는 촬영을 많이 했고요. 사실 이것도 설명 안 드리면 잘 모르실 텐데 이런 손의 위치 같은 걸 맞추는 그런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의미를 두는 뭐 이런 삼각형의 느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촬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런던의 그 차가운 느낌, 수시로 비가 오고 뭔가 약간 파리가 세피아의 웜톤이라면 런던은 쿨톤에 가까운 그 느낌에 입각해서 주로 촬영을 했다 보니까 타이밍 같은 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진행 방향에 지나가는 자전거와 I Can My Eyes라는 아마 눈을 잃은 아이들을 돕는 어떤 캠페인일 텐데 거기에 이제 두 눈이 멀쩡한 남자분 그리고 길 가다 그냥 갑자기 주저앉아서 뭔가를 먹고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찍었고요. 여기선 다른 사람의 손, 발, 강아지 이런 재미들을 주로 런던 거리 사진에서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나무를 기점으로 그리고 이런 이제 순간의 겹침들 그냥 나래비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그냥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것도 이제 장면을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겠죠.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비친 사람의 모습, 기다리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이런 걸 이제 반영샷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장면들도 사실 타이밍 싸움이죠. 저 사람 왜 우체통처럼 빨간 봉투를 들고 가지 하고 뛰어가면서 촬영하다 보니까 프레이밍 할 때 미처 나머지 한 손이 나오게 촬영을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런던의 2층 버스는 식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촬영하고 이미지가 있는데요. 저는 비 오는 날 2층 버스의 습기찬 창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동안은 그 창문 너머에 습기찬 창문의 느낌의 그 그림 같은 사람들을 엄청 찍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더그라운드라고 부르는 지하철에서 나가는 쪽에 이렇게 스며드는 빛들, 이렇게 빛이 주는 노출의 차이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촬영을 했고 그리고 이어서 보여드릴 사진은 캐논 코리아와 함께 작업했던 CF 스틸과 지명 광고인데요. 제가 이제 처음 캐논 코리아와 일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제품 리뷰로 시작을 해가지고 캐논의 다양한 컨텐츠
그리고 웹페이지, 그리고 뭐 이런 CF 스틸이나 지명 광고를 찍으면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촬영들을 경험하게 됐고, 이런 촬영들은 저에게 이제 좋은 이력을 줬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와 작업을 할 때도 큰 이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여러 브랜드를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건 이제 G7X라는 카메라에 안정환 선수가 이제 막 예능인이 될 때, 그때 이제 캐논은 빨리 캐치하고 안정환 선수를 모델로 이용해서 굉장히 재미난 CF를 만들었었는데, 그때의 스틸 사진이고요. 이런 건 다 POP로 제작돼서 제품 판매 부스 같은데 사진이 사용됐던, 그리고 웹의 마이크로 사이트에도 사진이 사용됐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것도 이제 CF의 장면인데요. 이건 촬영할 때 첫 기획부터 스틸을 촬영해가지고 EFS라는 렌즈의 카탈로그 북을 만들자라고 기획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촬영됐던 사진들은 전부 다 그 당시에 EFS 렌즈 카탈로그로 사용이 됐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지금 현재 제가 가장 많이 촬영하고 있는 사진이 홈 바리스타 클럽이 기획해서 제가 사진 작가로 이제 국내 스페셜티 커피 로스터리 브랜드들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모닝이라는 하이엔드 캡슐 머신이에요. 우리 왜 캡슐 머신 하면 여러 브랜드 알만한 거 있잖아요. 이 캡슐 머신은 하이엔드라는 이름답게 여러 가지 실제 바리스타들이 현장에서 추출할 때, 커피를 추출할 때 쓸 수 있는 어떤 기능적 요소가 캡슐 커피에서도 가능한 그런 머신을 국내에 런칭할 때 국내 오피셜 이미지를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그리고 부산에 이제 베르크라는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인데요. 바로 이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와 작업을 하면 공간적인 요소도 다 촬영을 하게 되고요. 우리 흔히 건축 사진이나 인테리어 사진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도 다 촬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연출 컷들도 많이 촬영을 하게 되는데, 연출 컷들은 우리가 커피하면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촬영하게 됩니다. 로스터분이 로스팅을 하면서 뭔가를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커피가 추출돼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다시 이제 공간적인 요소들. 이건 이제 알레그리아라는 커피 브랜드이고, 나무사이로라는 커피 브랜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브랜드일 겁니다. 특히 집에서 홈카페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너무 익숙히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사실 공간, 어떤 이제 정물격의 피사체, 인물, 이런 걸 한 번에 다 찍는 작업이 이런 브랜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작업의 총량도 많고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제가 어떤 한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입을 하고 있는 제품들을 이미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요건 이제 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텀블러이고, 유명한 텀블러이죠. 이 텀블러가 실제 여러분들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게 돕잖아요. 그게 지구의 어떤 건강을 돕는, 환경을 아끼는 요소인데요. 그래서 자연과 어우러지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카페에 갔을 때도 테이크아웃 잔이 아니라, 아니면 설거지를 거기서 바로 해야 되는 잔이 아니라 내 잔에 받아서 이렇게 마실 수 있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사진을 속성으로 빠르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한 장 한 장 에피소드나 이야기를 다 설명드리면 사실 너무 길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속도를 내서 설명을 했고, 두 번째 챕터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저의 카메라 기변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카메라를 기기 변경해왔고, 그 변천사 속에, 카메라 변천사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아버지의 카메라 캐논 A1으로 사진에 입문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요. 흔히 이제 레파토리 하나 있죠. 집에 장롱에 카메라 하나 있다는 레파토리. 진짜 장롱에서 꺼내서 시작을 한 게 A1이고요. 너무나도 설레이고 기쁘고 즐거웠던 기억이 있고, 뭐 자랑이라면 그때 나갔던 이제 어떤 예체능 대회에서 사진 부분으로 상을 받아가지고 아주 잠시나마 작가가 된 듯한 착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저는 군대에서도 사진을 촬영을 하는 정운병의 보직이었고, 그때 제 상급 부대 이제 병사가 이오스 350D를 썼습니다. 저는 이제 부대가 열악해서 디카로 작업을 주로 했는데,
그래서 저는 군생활 내내 내가 나가면 기필코 DSLR을 사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진짜 전역하자마자 이오스 350D에 지금 사진 속의 구성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대국민 번들 렌즈와 350D를 사가지고 처음 로우 파일이라는 걸 써봤을 때 기쁨도 잊혀지지가 않고, 그렇게 이제 350D로 즐겁게 이제 일상의 스냅 사진 같은 걸 찍다가, 이게 어쩔 수 없이 장비라는 건 더 좋은 성능의 기기를 쓰면 어떨까? 분명히 사진이 더 좋아질 텐데, 이런 생각을 엄청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심사숙고 끝에 없는 돈을 모아가지고 이오스 40D를 첫 기변, 바로 중급기의 DSLR 카메라를 사게 됐고, 이게 사실은 저한테 의미가 가장 큰 게, 뭐 A1으로 사진을 하게 된 것도 의미가 크지만 40D를 통해서 온라인을 활동을 했던 게 캐논 코리아와 만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40D로 캐논 코리아와 만나게 돼서 처음으로 캐논의 모든 제품을 리뷰하게 됐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저 역시 풀프레임이라는 어떤 그 지울 수 없는 그 너무나도 큰 그 센서의 유혹에 빠져든 게 바로 5D라는 카메라, 5D가 나왔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EOS 5라는 필름 카메라가 실제 있었고, 그 시절에도 로망이었기 때문에 내가 디지털의 5 그리고 풀프레임은 꼭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이건 역시 예판으로 구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풀프레임이 주는 특유의 느낌, 말로 설명이 잘 안 되지만 그 좋음을 잊을 수가 없고, 잊을 수가 없음에도 시간이 지나서 또 OD 마크 2로 기변을 했었고요. 이것도 예판을 했죠. OD 마크 2는 그 당시에 상징성이 두 개나 있었습니다. 위에 보시면 1DS 마크 3라고 보이죠. 캐논의 1 그리고 DSS가 스튜디오를 지칭하는데, 상업 사진의 실장님들, 뭐 보그나 이런 이제 GQ나 잡지 촬영을 하는 분들이 쓰던 카메라인데, 최초로 2천만 화소였는데요. 그걸 이어받은 게 OD 마크 2가 2천만 화소였습니다. 2천만 화소를 3분의 1 가격으로 쓸 수 있는 상징적인 카메라였고, 렌즈 교환식 DSLR 카메라 중에 최초로 풀프레임 동영상이 녹화되었던 카메라. 기가 막혔죠. 이때 이게 막 마블 영화에도 촬영에 사용이 되고 미드에도 사용이 되고 하나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하지만 이때까지 OD 시리즈는 성능이 부족한 카메라였어요. 특히 오토포커스에서. 하지만 캐논이 큰 변화를 가진 게 OD 마크 3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집니다. 1D가 X로 통합이 되고 X의 AF 시스템을 OD 마크 3에 내려주게 되죠. 그래서 오토포커스가 기하급수로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어서 이제 OD 마크 4가 나오면서 하나의 올라운드 퍼펙트 바디가 됐죠. 이게 제가 뭐 과장하거나 캐논인으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OD 마크 4는 제가 사용하던 시기에도 불만이랄 게 없었어요. 정말 너무나도 완벽하다라고 느꼈던 카메라인데요. 반전은 OD 마크 4를 팔아버리고 EOS R을 이것도 예판으로 구매를 했죠. 거의 뭐 예판 중독자 같은데, EOS R을 할 때는 캐논 직원분들조차도 너무 빨리 기변하는 거 아니냐 우려를 할 정도로 제가 빨리 기변을 했는데,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베타바디라고 해서 출시되기 전에 저희는 미리 만져볼 수가 있고, 비공개적으로 제가 만져보는 동안 느꼈던 건 기존의 DSLR 카메라를 쓰면서 제가 느꼈던 일종의 클래식한 촬영 기법들, 그러니까 내 몸을 너무 굽히고 들어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의 염증이 있었고, 그게 단순히 LCD가 회전되고 안 되냐의 차이가 아니라 미러가 주는 어떤 쇼크도 사라지고 LCD에 회전되고 카메라가 작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편의성이 한데 모였는데, 심지어 EOS R은 OD 마크 4와 같은 이미지 센서를 쓴다는 부분, 단지 스포츠 촬영에 성능이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밖에 저한테는 부족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바로 R 시스템으로 교환을 하고, 가지고 있던 EF 렌즈들은 어댑터를 통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정말 처음부터 R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제 메인 바디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뭐 RP도 사용을 해봤고, R5 너무나도 좋아하는 카메라이고요. 특히 화소가 4,000만 화소대라 해상도에 여유가 있어서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R6 같은 경우는 1DX 마크 3의 이미지 센서를 쓰기 때문에 사실은 뭐 R6 같은 경우는 뭐 1DX 마크 3를 아주 좋은 가격에 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고성능이고, 이번에 BTS 촬영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썼던 카메라는
R3입니다. R3. 그리고 R3를 쓰면서 놀랐던 건 딱 하나예요. 뭐 성능이 뛰어난 건 당연해서 별로 놀라지 않았는데 전자식 파인더가 너무 깨끗해서 엄청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존의 DSLR 카메라의 프리즘의 아날로그 파인더가 훨씬 깨끗하다는 선입견을 좀 불식시켰던 게 R3예요. 정말 놀랐고, 그리고 촬영하는 내내 뭔가 그냥 꽂히는 느낌, 너무나도 순간 포착의 완벽한, 기존에 제가 경험해봤던 1D 시리즈 전체와 1DX, 1DS에서도 못 느꼈던 그 퍼포먼스를 느꼈던 게 실제 R3예요. 정말 좀 많이 놀랐던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R 시리즈를 꼽으라고 하면 사실은 R5를 올라운드라고 저는 아직은 생각하고 있고, 이유는 고화소이면서 고성능이면서 영상 부분에서도 옵션의 제약이 거의 없는 부분. 그러니까 기존의 캐논은 제품의 성능 간섭을 굉장히 꺼려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히 구분했는데, 사실은 R 시리즈는 오늘 얘기할 R10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성능의 간섭을 무시할 정도로 고성능과 어떤 좋은 기능들을 전부 공유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어떤 R 시스템의 카메라로 입문을 하시더라도 아마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뭐 성능이 부족해서 찍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웬만한 R 시리즈가 충분히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챕터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캐논 코리아의 정정한 책임님, 바로 종환 씨와 이어서 대화 형태로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다시 왔습니다. 예. 질문이 조금 있었는데 네,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제가 화면 보기가 힘들어서. FDQDTJ 데셀알과 R로 결과물의 차이점이 있었나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오디마크4의 이미지 센서를 쓰는 R이랑 그리고 오디마크4를 정적인 이미지들만 놓고 비교한다면 아무래도 포커스적인 부분에서 R에서는 미스가 나는 컷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듀얼 픽셀 시모스 AF를 그냥 메인으로 쓰는 라이브 뷰라는 명칭을 R은 안 쓰잖아요. 당연히 라이브 뷰니까. 그래서 오는 쾌적함이 실제 있고, 그렇게 대부분의 컷들이 내 의도와 달리 미스가 나서 약간 흐릿하거나 하는 요소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저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기 첨언을 좀 하자면 R 시스템, 그러니까 EOS R 처음 나왔던 R도 사실은 같은 렌즈를 촬영한다라고 했을 때, 같은 렌즈를 사용해서 촬영한다 했을 때 R이 좀 더 밝고 선명하다라는 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구조입니다. 피드백이었죠. 예. 같은 렌즈가 많이 그럼요. 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더 개선이 되고 네, 발전이 돼서 나왔던 바디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하는 방법은 기존의 EF 렌즈를 전부 다 RF로 바꿔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부담이 되니까 EF 렌즈에 우리가 이제 또 마운트를 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죠. 기존에 있는 EF 렌즈의 해상력을 조금 더 높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렇죠. R바디의 R 시스템에 이제 우리가 R 마운트를 해서 EF 렌즈를 쓰시는 것이 이제 부담이 더 덜 하신 상태에서 더 나은 퀄리티를 뽑을 수 있다. 이 맞아요. 부분은 뭐 영상에서든 사진에서든 저 또한 뭐 방송국에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우리 이 PD 분들을 만나는데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장점 포인트가 맞습니다. 아마 우리 그 TJ 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오늘 또 네, 그러면 세 번째 챕터는 스틸 스냅 사진에서의 R 시스템을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꼽은 세 가지 포인트는 미러 쇼크 프리와 전자식 셔터의 무음 촬영이 첫 번째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미러 쇼크가 프리됐다는 건 미러리스의 의미에 모두 담겨 있는 거예요. DSLR은 SLR을 디지털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놀라운 거였죠. 그죠? 필름 대신 이미지 센서를 넣어서 구조를 똑같이 가져간다는 게 그럼요. 너무나도 신박하고 너무나도 기대됐던 요소인데 사실은 디카에서 이미 하고 있었고 스마트폰도 이미 하고 있는 미러가 없죠.
근데 렌즈가 교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미러리스인데, 미러리스가 가져주는 미러 쇼크의 해제, 미러의 동작이 필요 없으니까 진동이 하나 제거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순간 포착을 하거나 사진의 선명도를 끌어올릴 때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고, 그게 피부로 체감이 되는 요소입니다. 이게 실외에서 시끄러울 때는 사실 덜 또 사운드 때문에 체감이 될 수도 있는데 그쵸. 혹은 정숙해야 되는 사장님 어. 훈시 정숙해야 될 땐 특히 도움이 많이 되죠. 군 시절 정은병이셨죠. 어, 저는 통신대리 사진병이었거든요. 그 스타께서 말씀하실 때 그쵸. 소리 너무 크게 나는 감히 벌레들이 지적이냐. 그 미러 쇼크 용서할 수 없죠. 그쵸. 근데 지금은 미러리스가 있다라고 하면 너무 편하게 찍을 수 있죠. 예, 아무 소리 없이 쟤 뭐 하나 싶을 정도로 찍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곁들이면 셔터 방식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전자식 셔터라는 걸 쓸 수 있게 됐고, 전자식 셔터를 쓴다는 건 한 가지 아직은 제약이 있는 게 이런 인공광원 아래에서는 플리커라는 거. 초당 얘네들이 깜빡이는 거와 우리 셔터가 빨라질 때, 카메라의 셔터가 빨라질 때 크로스가 되면 이제 줄이 가는 현상이 생기는 게 문제긴 한데, 그건 분명히 기술적으로 극복을 할 텐데, i3가 그 좋은 예이고 충분히 극복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밖으로 로케이션으로 나가서 자연광에서 찍는다면 전자식이 주는 제약은 없거든요, 사실. 격한 스포츠의 롤링 정도가 제약인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촬영하는 것들은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때 전자식을 쓰는 거야말로 미러리스의 장점을 초극대화하는. 그러니까 진동이 완전히 풀이되는 촬영이에요. 모든 진동이 없어지는 촬영이죠. 물론 찍는 맛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아이템 보니까 인공 셔터음을 넣어주더라고요. 기능을 켜면 찰칵하는 가짜 소리를 내주는데 귀여워요. 그걸 끄면 완전히 무진동 촬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죠. 일단 전자식 선막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자식 선막이 이런 실내에서 이제 플리커가 생기는 걸 이제 깜빡임 방지 촬영으로 조합해가지고는 완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기계식 셔터보다는 진동이 덜하니까 전자식을 못 써서 인공광원 아래에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전자식 선막이 달래준다는 장점이 있죠. 아니면 R3를 저 아니면 R3인데 아니면 R3는 네, 계속 하시죠. 부담이 네. 되겠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화면의 메뉴인데요. 셔터 방식에서 기계식을 기본으로 사용을 하되 진동을 줄이고자 하는데 실내에 인공광원이 플리커가 심하다. 그러면 전자식 선막 두 번째 걸 쓰시면 되고, 그리고 야외에서 자연광 아래에서 촬영하는데 주로 정적인 걸 찍는다면 적극적으로 전자식을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제가 칭찬하고 싶은 건데요. 제가 거의 강의 10년 하면서 아카데미에서 횟수로 10년차 강의하면서 OD 시리즈와 그리고 R 시리즈의 초기 모델들 전부 다 AF 동작을 원터치로 스위칭하는 버튼을 커스터마이즈를 일일이 다 해드렸습니다. 수많은 수강생님들을. 근데 이제는 바디 내에 있는 이 AF, MF 스위칭 버튼으로 그냥 누르면 정지된 피사체 원샷으로 찍다가 서버로 그냥 스위칭돼요. 여기서 죄송해요. 네네. 말씀이 잘라서 8시 20분님이 계속 질문을 주시는데요. 네. 전자식 선막 셔터 설정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네네. 자, 여기서 만약에 셔터 방식이 이렇게 세 가지가 지원되는 i 시리즈를 쓰고 계시면요. 지금 제가 낙서 주석 달고 있죠. 셔터 방식에 들어가서 기본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걸 터치하거나 버튼 눌러서 전자식 선막으로 옮겨놓고만 촬영하시면 됩니다. 메뉴 버튼에 그쵸. 빨간색 챕터에 챕터하고 번호는 기종마다 다를 좀 수 다르죠. 있는데 셔터 방식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참 친절한 UI예요. 제가 인터페이스는 극찬을 하는데요. 진짜 편하기 때문에 폴더 트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합니다. 예, 계속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AF 동작, 정지된 거 원샷, 움직이는 거 서보, 이렇게 이제 동작을 바꿔야 될 때 뭐 LCD 터치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여기 있는 R10에 AF, MF 버튼 누르면 그냥 스위칭 되는 건 진짜 편합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현장에서 영화나 드라마 스틸을 찍게 되면요. 사실 스틸 촬영할 때 어느 정도의 이제 스틸 촬영계에도 유명한 작가분들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포스터까지 겸해서 현장 촬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연출해서 촬영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권한이 많은 편인데, 일반적으로 스텝의 일원으로 들어가서 촬영을 하거나 기본적인 이제 스케치 개념의 스틸을 찍게 되면은 제가 본 촬영에 소리 내는 건 굉장한 신뢰가 되고 엄청나게 민감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찍을 때마다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게 기존의 DSLR 시스템은 미러 쇼크의 소리 있죠. 그리고 기계식 셔터의 소리 있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전자식으로 커버가 된다면 사실 무음으로 찍기 때문에 더 놀라운 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렌즈를 줌을 해가지고 무음으로 촬영을 해버리면 본 리허설이 아니라 본 연기의 촬영을 찍을 수도 있다는, 제가 지금 생각을 한 건데 정말 좋은 점이죠. 그러면 정말 리얼하게 찍을 수 있으니까. 너무 강조하시면 아, 네. 제가 민망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촬영 감독님을 인터뷰하러 가서 제가 촬영한 심사임당이라는 드라마의 이제 배우분의 모습인데요. 이렇게만 찍을 수 있다면요 편하게 찍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 현장은 이렇게 많은 맞아요. 스태프들이 예. 있고 촬영 감독님과 감독님이 또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계신데 스틸을 찍는 거니까요. 그런 요소를 다 간파해서 촬영을 한다면 진짜 사실은 미러리스가 가지는 장점은 큽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들이 아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지 않을까. 특히 스틸 사진계 이제 유명한 작가님들은 R3를 쓴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단순히 LCD가 회전돼서가 아니라 1번이 플러스 된 상태에서 LCD가 회전되고 터치 셔터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미러가 일체형 상태에서 터치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죠? 회전도 되고 미러 쇼크도 없고, 근데 스마트폰처럼 LCD를 터치해서 촬영이 되면 엄청 쾌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장면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여기를 그냥 터치하면 촬영되는 게 사실 DSLR 후반부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디마크4나 이런 카메라에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DSLR 유저들은 잘 쓰지 않는 게 라이브 뷰를 메인으로 촬영하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DSLR 유저들은 대부분 파인더 촬영을 고집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터치 셔터와 거리감이 있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애초에 LCD 촬영이 메인인 미러리스를 쓰면 이것과 굉장히 친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메뉴에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R 유저분들은 화면 뷰파인더 표시라는 메뉴를 꼭 찾아보시고, 여기서 자동 1, 2가 생긴 최신의 R 시리즈를 쓰고 계시면 이 1, 2번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재밌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저반 센서가 있고 보통 카메라가 내 몸에 가까이 가면 파인더로, 여기 있는 파인더로 화면이 전환되는 개념이에요. 미러리스는 화면, 바로 이 뷰파인더도 전자 형태입니다. 그죠? 전자 형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눈을 가져다 대면 인식해서 바꿔주는 아주 편안한 기능인데,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 있냐면, LCD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고 내 몸에 붙여서 뭔가 특별한 앵글로 찍으려고 할 때 화면이 꺼지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초창기에는 가서 끄거나 아니면 뷰파인더만 보이게 하거나 LCD만 보이게 하거나 그런 식의 조작을 해야 됐는데, 이제 생겼죠. 바로 지금 교환을 한번 스위칭 해주시면 여기서 이제 장점이, 자동 1번 화면만이 LCD가 바깥쪽으로 나와 있을 때는 저반 센서가 가까이 가도 화면 전환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거 정말 이거 편하죠. 진짜 똑똑한 거. 진짜 편하죠. 네. 그래서 회전해놓고 몸에 붙여서 촬영할 때 화면이 스위칭되는 일이 없어요. 아, 그거 근데 너무 알죠. 2번을 쓰면 LCD를 바깥쪽으로 빼서 회전을 한 상태에서 몸에 붙이면 다시 전자식 파인더로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기존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회전을 많이 하고 여러 앵글로 촬영하는데 이렇게 몸에 카메라를 붙일 일이 있다? 자동 1번만 쓰시면 돼요. 그럼 진짜 엄청 편하다는 거. 이건 제가 오랫동안 미러리스 쓰면서 너무 원했던 기능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질문 하나 또 있는데요. 룰루랄라님, 우리 라이브 방송 네. 애청자세요. 네네, 너무 룰루랄라하시네요. 그 질문이 LCD 회전되는 게 큰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부분을 질문해 주셨는데, 뒤에 사진 준비되어 있죠. 네. 저도 사실 그 부분에 좀 반감이 있던, 카메라가 딱 떨어지게 만들어져 있어야지 멋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어서 오디를 좋아했던 이유도 끝까지 오디마크4나 LCD를 회전하지 않음을 멋있어 했어요. R을 만나기 전까지. 와, 이거 진짜 고집 세다. 네. 정말 6D 마크2는 회전해주면서 회전을 안 했네라고 좋아했었는데, 왜 회전하면 좋냐면 앵글의 높이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을 낮추면 되지 않냐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무릎을 구부려서 완전히 주저앉지 않은 상태의 높이로
아이 앵글보다 낮은 포인트로 이렇게 찍을 그렇죠. 앵글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연출할 때. 근데 그게 내 높이를 낮추지 않고 카메라의 높이만 낮춰가지고 LCD를 회전해서 보면서 찍는다면 약간의 배꼽 높이와 같은 그런 촬영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요. 이게 두 가지 눈을 가지게 되는데 LCD를 봤다가 실제 장면을 봤다가 하는 촬영 습관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R 시리즈를 쓰면서 생긴 습관 하나가 계속 봅니다. 실제 장면과 일종의 시차 같은 걸 보는 거. 촬영되는 느낌의 시차 맞아요. 같은 거. 시차 중요해요. 근데 그게 진짜 좋아요. 파인더만 볼 때 못 느꼈던 부분이라 저는 R 시리즈를 쓰면서 전자식 파인더를 정말 거의 보지 않는 편인데 앞서 BTS 촬영할 때만 R3의 그 정말 쾌적했던 전자식 파인더를 볼 때만 주로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카메라가 기니까 사실 R3 같은 경우는 LCD 위주로 보기에는 카메라의 부피가 너무 큰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로 파인더를 봤는데 나머지 R 시리즈는 정말 LCD 촬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정말 다양한 높이. 지금은 거의 주저앉아서 올려다봐야 되는 이제 커피 바인데요. 브루잉 바인데 이거 그냥 선체로 제 카메라만 무릎 거의 직전까지 낮춰서 올려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찍는 모습은 되게 멋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혼자 하고 있는 건데. 이러고 찍었어야 됐던 그렇죠. 그래야 좀 폼이 나는데 뭔가 약간 정성껏 예. 찍는다는 느낌이 나는데 폼을 버리고 편안함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게 제 촬영 방법이고요. 이런 지금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에스프레소가 추출되는 장면들은 제 몸을 넣지 않고 LCD 회전된 상태로 머신 안쪽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넣어서 주로 촬영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도 하나 또 궁금한 게 이게 사실 요즘에 이 크롭형 APS-C 센서 카메라의 퀄리티가 계속 올라와서 맞아요. 굉장히 체구가 작으면서도 성능이 고퀄이잖아요. 이제 촬영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큰 카메라에 큰 렌즈를 들고 이렇게 상황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그쵸. 작은 바디와 작은 렌즈가 생각외로 효율적인,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얻을 수 없을 뻔한 장면들을 더 얻을 수 있는 그렇죠. 기회가 많죠. 그래서 카메라가 컴팩트해졌는데 성능이 좋다는 건 사실 무시할 만한 요소가 아닌 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음에도 심지어 지금 R10이라는 카메라는 그렇게 작다고 했던 200D보다도 사실은 컴팩트한 케이스니까 전 처음 봤을 때 이거 약간 M 시리즈 가지고 왔는 줄 알았거든요. 수강생이 실제 예판으로 사와서 처음 봤었는데 예. 너무 그럴 수 있죠. 조금해서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뭐 기능 같은 건 웬만한 게 오히려 초창기에 나왔던 R이나 RP에 없던 기능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장면도 사실은 창에 붙어서 찍어야 되는 앵글인데 거의 이런 느낌으로 촬영을 했죠. 손을 뻗어서 LCD를 보는 형태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배웠던 렌즈는 꼭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걸 저도 많이 불식시킨 게 저 이렇게 많이 찍고 있습니다. 이런 좀 별로라고 많이 교육을 받았었는데 저는 이렇게 찍게 된 게 그만큼 LCD의 비중을 높이다 보니까 아, 잡는 포지션을 아래로 두지 않고 위로 두고 이런 식으로 많이 촬영하고 지금 이 장면도 이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장면이 이제 생두를 로스팅해서 원두 상태로 볶여서 나온 장면이고 드럼에서 이제 열을 받은 원두를 식히고 있는 그런 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봤을 법한 장면인데요. 제 몸을 넣지 않고 카메라에 LCD 회전 상태로 드럼 안으로 이렇게 카메라 넣어서 촬영하고 있고 배출될 때도 낮은 자세를 최대한 덜 한 상태로도 이런 앵글들을 연출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라떼 이제 좋아하시고 뭐 겨울철에 핫라떼 드시고 아이스 라떼 드시겠지만 라떼 아트를 하는 분들 특유의 자세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들이대면 사실 만약에 라떼 아트 한다고 상상해 보시면 좀 부담돼요. 그렇죠. 약간 밀착 취재하는 느낌. 싫어하시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도 사실 이렇게 많이 찍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카메라가 드론처럼 사용되는 느낌이라고 하면 아마 좀 더 공감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찍는 모습은 좀 추리한데 결과물은 기대 이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파리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는 게 이게 R로 찍은 거예요. 가장 마지막 사진집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서 찍은 건데. 죄송해요. 여기서 질문 하나요. 네네. 룰루랄라님이 네. 파리 사진 다시 살 수 없냐고 질문하시는데 지금 제가 따로 판매는 하지 않고 있고 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절판 완판되고 절판됐죠? 네네 절판됐습니다.
자, 앞서 보여드렸던 다수의 파리 사진과 조금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가 다르냐면 앵글 포인트가 많이 그럼요. 낮아졌어요. 낮아졌네요. 네. 기존의 사진들은 저도 맞아요. 모르게 제 아이 앵글로 눌러 찍는 경향이 있었고 그런 것들은 어떤 현장감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는데 좀 더 플랫하게 만드는 평이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데 실제 R 시리즈로 제가 파리 갔을 때는 진짜 이런 포인트로 많이 촬영을 했었고 굉장히 다재다능하게 이렇게 내밀어서 찍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미러리스의 구조와 LCD 회전과 그냥 단순히 이렇게 LCD를 터치해서 촬영까지 되는 것의 3박자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죠. 너무나도 예, 예. 즐거운 분이시죠. 아까보다 예, 확실히 확실히 앵글이 많이 낮아졌네요. 낮아졌죠. 그런 높낮이가 진짜 사진 표현에서 중요하거든요. 맞죠? 우리가 예. 단순히 구도를 얘기할 때 어디에 배치해서 어떻게 분할한다는 그럼요. 얘기만 예. 계속 하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높낮이에요. 그리고 거리감. 타이트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왜 영화나 네, 예. 드라마에서 풀샷 있고 클로즈업 있고 뭐 슈퍼 타이트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럼요. 베리에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네, 더 생동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듀얼 픽셀이 지금의 캐논의 어떤 흐름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세대를 거듭하고 있고 결국은 시점이 더 지나면 3가 나올 텐데 그때는 얼마나 더 어떤 부분이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 듀얼 픽셀의 변화와 2세대까지 제가 써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제는 뭐 속도도 불만이 없고 사실은 뭐 DSL이 훨씬 그래도 검출 속도가 빠르네 이런 얘기가 옛날에 위상차. 그죠. 위상차 빠르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R3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거 불식됐다고 봐도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기본적으로 렌즈와 미러리스의 조합에서 어떤 기기적 이상이 있거나 충격을 받은 게 아니면 핀 교정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핀을 교정하는 시스템이 없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 방식 자체가 100%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손을 떨거나 그죠? 순간적으로 대상에 블러가 생긴 거나 이런 걸 배제한다면 초점의 정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어댑터를 통해서 기존의 EF 렌즈를 I 시스템에 사용할 때 왜 이렇게 내 렌즈가 선명해졌지라는 얘기를 했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듀얼 픽셀 시모스 EF를 이렇게 얘기하죠. 빠르지만 빠르지만 부드럽고 부드럽고 끊김없는 끊김없고 정확하다. 정확한 그 그죠? 문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예. 설명해 주시죠. 네, 카피가 돼요. 예. 지금 장면은 이제 바리스타가 템핑을 하는 장면인데 연출된 컷입니다. 템핑을 할 때 이렇게 막 커피 파우더가 막 날리면서 막 되는 그런 초능력 같은 장면이 이루어지진 않는데 멋있게 찍어보려고 연출을 했고 이 장면은 R로 촬영을 했었고요. 이렇게 역광 상태에서 저조도 이거 밝은 상태가 아닙니다. 굉장히 저조도고 감도도 1000이 넘는 상태의 감도인데도 포커싱에 사실 전혀 문제가 없었고 너무나도 편하게 역시나 LCD 비전에서 낮은 앵글로 촬영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머신에서 에스프레소가 추출되는 이런 포인트를 촬영할 때도 사실은 뭐 사실 조류 사진 많이 찍는 분들이 늘 하는 얘기지만 그렇죠. 예. 미리 포커싱 해놓고 찍는다는 얘기 많이 하죠. 예, 그렇죠. 그럴 때 그때 순간적으로 편차가 생기면서 갑자기 뒤로 포커스가 밀리면서 장면을 놓치거나 하는 게 그런 게 위상차는 좀 있어요. 있을 수밖에 왜냐하면 없죠. 이게 완전한 역광 왼쪽 사진 보시면 태양이 정통하는 앵글인데도 그런 증상 없이 바로 찍을 수 있었던 특히 AF의 그 렌즈의 워블링 같은 거 없이 찍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장점이었고 여기에 질문 하나 있어서 우리 유님 네, 유님 유님. 핑계정이 필요 없다고요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위상차를 사용했던 DSLR보다 미러리스는 이론상으로 훨씬 더 핀 교정을 해야 할 일이 없어진 없다라고 그게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렌즈는 해상력 기반으로 만들어진 물리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틀어질 수 있어요. 그래 충격을 받으면 그쵸. 해상력이 틀어집니다. 그거는 교정을 해야죠. 그거는 교정을 해야 그거는 돼요. 바디와 맞춰서 핀 그렇죠. 교정하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 아니죠. 네. 어찌됐건 카메라라는 건 어찌됐건 이거는 소모성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촬영하다가 과거와 같지 않다라고 하면 교정을 받는 건 반드시 필수입니다만 과거의 DSLR에서의 느꼈던 그 편차는 미러리스에서는 뭐 거의 확 줄어들 수밖에 네. 없는 없다고 그거를 보셔도. 이해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장면들도 사실은 그런 하나의 맹점이 있는데 DSLR 카메라 후반기 뭐 마크4나 6D 마크2, 1DX 마크3 과연 이런 장면을 정말 못 찍을까라는 의문 때문에 미러리스를 꺼려 하시거나 아니면 미러리스는 아직 미완일 거야라는 생각 때문에 DSLR의 어떤 클래식함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그런 클래식한 카메라 구조의 촬영의 맛을 고집하는 건 인정해요. 그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선호이기 때문에, 네, 개인의 그렇죠. 선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미러리스가 주는 어떤 촬영의 자유로움, 그리고 저도 모르게 약간 경직되었던 촬영 패턴들, 예, 예. 그런 게 많이 해소됐다는 게 저는 미러리스를 좋아하게 된 계기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저희는 얘기했지만 미러리스가 주류가 되더라도 우리는 DSLR 쓰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종환 씨 같은 경우는 DSLR 아직도 선호하고 계신데, 그렇죠? 그럼에도 이제 미러리스를 많이 쓰고 계신 게 사실은 미러리스가 성능을 이미 그럼요. DSLR을 넘어서 버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럼요. 거예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촬영의 어떤 그 스타일, 그리고 셔터를 눌렀을 때 그 감기는 그 느낌, 여러 가지의 그 물리적인 개인적 선호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저는 필드에서 원드 시리즈를 포함해서 DSLR을 전문적으로 쓰는 이제 프로분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여전히 DSLR 저도 개인적으로 마크 4를 메인 바디로 쓰지만, 한편으로는 반드시 R 시리즈를 저도 이제 서브 바디로 쓰고 있습니다. 여건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촬영 타입에 따라. 그렇죠. 근데 지금은 미러리스는 DSLR의 전체적인 어떤 그 평균적인 성능을 어느 정도 이미 넘어선 상황까지 이르는 것이 분명하고요. 물론 또 DSLR, 특히 1D 시리즈의 고유의 그 역량이라는 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강아지 사진 찍을 때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강아지들이 좀 특이한 건 주인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촬영들을 좀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키우는 강아지를 촬영할 때는 역시 전자식 파인더를 보는 경우는 없고, 눈은 실제 강아지를 보면서 LCD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촬영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좀 더 편하게 표정 같은 걸 캐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런 촬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냥 침대에 올려놓고 발을 찍은 거거든요. 카메라를 침대에 올려둔 채로. 이런 앵글들도 이제 좀 많이 쉬워졌죠,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알테네로 촬영한 스냅 사진 보면서 이제 알테네 느낌들 이런 걸 얘기를 해볼 텐데, 알텐 메뉴를 더 보여주실 일이 있으실까요? 지금? 메뉴 한번 같이 보실까요? 메뉴 말고 제가 크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 뒤에 있는 카메라로 이 사이즈를 좀 가늠해 볼 수 있게 손바닥으로 같이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 스마트폰으로 비교를 해봐도, 그죠? 1번 카메라 좀 부탁드릴게요. 한번 들어봐 보세요. 주시죠. 저 이렇게 든 상태에서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없어지죠? 뭐 마술은 아니지만 아니, 진짜 작은 겁니다. 자, 이제 교환 보시죠. 자, 그래서 알펜으로 촬영한 스냅 사진 볼 텐데 사실은 기존의 설명들과 다 중첩되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미러리스의 장점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데 더 컴팩트하니까 엄청 경쾌하겠죠? 한 손으로 찍는 일도 사실상 많아지고, 그럼에도 흔들림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멋부리면서 찍는 촬영들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DSLR 광고에서도 많이 하던 것들 이렇게 찰칵.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알텐에서는 좀 쉽죠. 정말 가벼워서 번들 렌즈 쓰시는 분들은 진짜 한 손 찍기 해도 뭐 셀카도 아마 어느 정도 가능하실 텐데, 그런 촬영들이 쉽다는 건 이 컴팩트함, 그리고 그람 자체가 적다는 거, 가볍다는 거에서 오는 장점이고요. 그리고 제가 메뉴를 다 훑어보면서 너무나 좋았던 거, 제 아래 없는 게 바로 이 표시 시뮬레이션의 DOF가 겸해지는 거예요. DOF는 Depth of Field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 들었던 건 영어, 기사의 심도, 그죠? 미보기. 영어권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걸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조리개로 심도를 만들어서 촬영을 하잖아요. 조리개 값이 크다, 조인다, 심도가 깊다. 조리개 값이 작다, 개방한다, 심도가 얕다. 그리고 렌즈와 물리적으로 촬영 거리를 피사체가 가까이 가면 심도가 얕아지고, 네, 그렇죠. 멀어지면 깊어지는 게 다 피사계 심도인데, 그걸 여기 한글로 쓰긴 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 세계로 공통으로 쓰는 DOF라고 쓰는 거고, 네. 이게 왜 편하냐면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거리 사진이나 스틸 사진에서 이를 얼마나 묘사할지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촬영돼서 숙련되더라도 조리개 값이 이 정도일 때 저만큼 선명할 거야가 완전히 숙지되거나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네. F11이면 대충 다 선명하겠지, 이런 건 가능하지만 그렇죠. 2.8, 4의 차이가 이 정도 나겠지는 사실은 찍어봐야 돼요. 근데 심도 미리 보기 버튼이라는 이제 기존의 이제 R 시스템도 가지고 있는 버튼이에요. SLR 카메라부터 있는 건데,
보통 물리적으로 카메라는 조리개 값을 변경하면 실시간으로 조이는 게 아니라 촬영할 때 조이는 게 카메라 원리예요. 그래서 미리 심도 보려면 찍기 전에 이 피사계 심도 미리 보기 버튼 누르면 되는데 요거 R5입니다.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안 눌러도. 안 눌러도. 요거만 설정하면 노출 실시간으로 보이죠.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대로 화면 밝기가 실제 결과물이죠. 이거 너무 좋죠. 이건 있던 겁니다. 노출 시뮬레이션이라고. 근데 피사계 심도 DOF까지 보인다는 건 어디까지 선명할지까지 LCD에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보면서 그냥 찍으면 돼. 저기는 좀 인상을 죽여야겠다. 너무 선명해서 앞을 방해하는데 내 주제가 죽는 느낌이 있다. 빨리 조리개 값을 작게 해서. 그죠? 아니면 저기까지 살려야 깊이감이 생긴다. 조리개 값을 크게 해서. 그걸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입문자가 입문해가지고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로 공부하는데 R10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이해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나도 편한 거죠. 제가 R10으로 촬영할 때도 사실 앞서 설명했던 것과 다 중첩되는 이유는 앵글의 묘미, 그리고 LCD를 회전해서 뭐 한손 찍기, 가볍게 촬영할 수 있는 제 자세들에 중점을 두고 많이 촬영을 했고, 이 사진은 렌즈는 어떤 걸로 쓰셨어요? 이 사진은 2470을 썼습니다. 2470. 네. 스냅 사진 촬영하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 렌즈는 어떻게 되세요? 사실은 저는 단렌즈를 선호했었고요. 파리, 런던 전부 다 50 아니면 35mm를 사용했고, 왜 줌렌즈를 잘 쓰지 않거나 망원 계열을 쓰지 않냐면 망원 렌즈 특유의 배경 압축 때문에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리감, 어떤 거리의 모습들, 네. 그게 다 압축이 되는 게 싫어서 저는 좀 와이드한 걸 선호하는데, 그래도 와이드하다고 해서 이제 35mm 예하의 축광각 계열, 뭐 10mm대 이런 걸 선호하진 않고, 네. 스탠다드 광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35mm와 사람의 눈과 원근감이 비슷한 50mm를 가장 좋아합니다. 네. 이런 거 이제 구도적으로는 엣지샷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이제 가장자리로 치우치게 주제가 될 만한 포인트를 줘서 화면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일종의 이제 배치의 툴을 깨는 엣지를 준다라고 표현하는 구도이고요. 이 사진은 이제 외국인들이 DDP에 와서 기념 촬영 엄청 하잖아요. 워낙 건축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실제 옥상에서 높은 포인트에서 이제 DDP가 코너가 이렇게 도는 우주선처럼 보이는 그 곳을 기념으로 배경으로 찍고 있는 걸 저는 이제 창문에 비친 모습으로 스냅 촬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저속 촬영은 보통 삼각대를 써야 된다라고 인식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렌즈의 이제 초점 거리보다 느리게 찍는 걸 좀 기피하는데 저도 그렇게 교육하는 편인데요. 근데 어떤 순간 포착을 저속으로 하게 되면 좋은 게 동감을 넣을 수 있어요. 네. 앞서 보여드렸던 바리스타 분이 만약에 바를 지나간다는 걸 가정했을 때 일반적인 셔터 스피드는 바리스타를 멈춰두지만 셔터 스피드를 좀 저속 개념으로 가게 되면 바리스타의 움직임이 흐려지면서 동감이 생기니까 오히려 더 생기가 사진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순간 포착을 할 때도 사실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찍는 한 가지 방법이 셔터 스피드를 생각보다는 좀 느리게 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로 그때 15분의 1초 같은 걸 많이 쓰는데 그 정도만 해도 일반적인 속도로 걷는 분이 저 정도의 잔상을 가집니다. 근데 안 흔들려요? 괜찮죠. 특히 이렇게 가벼울 때. 바디가 무겁고 렌즈가 망원 계열에 가면 좀 사실 버거운데 이렇게 가벼운 구성의 작은 렌즈라면은 굉장히 편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런 스냅 사진도 워낙 제가 예전에 캐논 콘텐츠 일 많이 할 때도 많이 찍었던 렌즈 샘플로 많이 찍었던 사진이고,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부감샷, 왜 디저트 사진 잘 찍기 이러면 그 45도의 대각, 부감, 요즘엔 너무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그런 구도로 너무 예쁘게 잘 찍고 계시는데 우리 R10 그리고 R 시리즈들로 그냥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찍어. 네, 앵글 안 보고도 찍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그 정도의 화각이니까. 그래서 부감샷들도 가볍게 여러분들이 촬영할 수 있고, 특히 이렇게 반려동물들하고 같은 아이 앵글, 제가 반려동물 사진 촬영 교육할 때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우리의 아이 앵글로 찍으면 사실 내려다보는 하이 앵글이 돼. 그걸 우리가 보도사진이나 이런 데서는 눌러 찍는다라고 하잖아요. 좀 안 좋은 일을 한 사람이나 뭔가 나쁜 어떤 것들을 많이 눌러 찍는데 그런데 반려동물 높이로 제가 뭐 바닥이 거의 주저앉은 높이까지 안 내려가도 찍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거듭 얘기하는 이 컴팩트함의 편안함이고,
뭐 이런 것들도 너무 쉽죠. 그냥 이렇게만 찍으면 되는. 예. 그냥 요런 앵글인 거예요. 실제 찍는 제 모습이 이렇게 찍는 거고. 그리고 더 이제 웃겨지는 게 제가 저를 찍는 일도 많이 하게 돼요. 이거 제가 저를 찍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왼손으로 자는 이렇게 찍고. 아, 그러니까 이제 카페에서 저를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예, 이상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한 사람인데 누가 찍어준 것 같은 느낌이 참 애 들잖아요, 뜻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컴팩트해지고 화질이 좋고 기능이 많아진다는 건 사실 우리가 도구의 어떤 편의와 성능만 가지고 사진을 찍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그걸 내가 사용한다면 다 누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맞아요. 장점이라고 봐야 되는 요소인 거죠. 이런 순간 포착들도 뭐 너무 쉽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면에서 노출 보이죠. 이 정도의 차이를 낼게 설정 상태에서 다 화면 상태에서 보이죠. 조리개값, 심도 보이죠 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루엣 사진들도 뭐 찍기 너무 쉽겠죠. 노출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질문을 같이 좀 하고 싶은데 네. 이영재님께서 캐논 색감 세팅을 이용하시는지 아니면 따로 후보정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캐논 색감을 쓰는 경우도 있고 후보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캐논 색감을 써도 흔히 말하는 캐논의 오토나 스탠다드라는 픽처 스타일이 있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성향의 컬러감을 내야 되지 않을 때, 예를 들어 뭐 클라이언트가 필름 같은 색감으로 후보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캐논의 색감보다는 일종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리셋이나 제가 만들어둔 어떤 톤이나 이런 걸 입혀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아닐 때는 저는 캐논의 스탠다드를 많이 쓰는 편이고 그리고 좀 뉴트럴하게 바랄 때, 좀 중립적이고 무채색의 느낌이 나길 바랄 때는 뉴트럴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좀 무지한 느낌 있잖아요. 톤이 완전히 다운된. 그리고 그런 사진들을 좀 하이키로 약간 밝게 찍을 때 몽환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컬러감은 별로 맞아요. 예. 없는데. 그렇죠. 그런 거를 할 때는 뭐 굳이 후보정 하지 않고 그냥 픽처 스타일 뉴트럴을 많이 쓰고요. 왜 예전에 이제 캐논 상업 시장님들이 후보정을 리터치할 때 넘길 때 주로 기본 디폴트로 쓰던 게 뉴트럴 많이 썼거든요. 웨딩이나 예, 예. 그죠. 그런 실장님들 그랬던 게 컬러 성향이 없으니까 다시 하나의 톤을 입힐 때 너무 좋았던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후보정을 염두에 두고 기본적인 색감을 쓰겠다 하면 사실은 뉴트럴이 굉장히 좋은 픽처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그 아까 강아지 촬영한 사진은 네. 혹시 어떤 렌즈를 사용하셨을까요? 요거는 50mm이기 때문에 1.6배 되니까 한 80mm 정도가 되는 겁니다. 아, 멀리 가야 되는데 그죠? 네네네. 크롭이 되니까. 네네. 그만큼 그 질문과 네. 또 내용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채팅창을 쭉 보면서 정리를 좀 하면 여행계 인플루엔서 낭만 배구님이 계속 네네, 시청해 주셨고요. 유명하신 분이죠. 반갑습니다. 여행 갈 때는 가벼운 게 최고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습니다. 본인도 가볍게 가시나요? 그렇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그 세라비님 알테는 정말 작고 가벼우면서 가성비 최강 모델이네요. 이게 맞습니다. 그쵸.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의 입문 보급형 그 DSLR 카메라보다 성능 면에서 사실은 뭐 비교 대상도 아니고 기능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저기 지금 박현아님이 멋지다고 네 감사합니다. 그런 것만 잘 보이네요. 그 포테이토님 빨리 카메라 들고 유럽 여행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저도 너무 가고 싶은데 런던을 다시 가서 앞서 보여드렸던 촬영들을 좀 더 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싶은 바람이 있고요. 그때는 아마 R10이나 R5 뭐 이렇게 이제 최신 R 시리즈를 가지고 작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작가님 인스타 아이디가 있으신가요? 네, 제 비밀 계정이 있는데 아, 자유로운 영혼이시잖아요. 네네. 그 오늘 이제 시간 많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뭐 반가운 분들도 계속 함께 해주시고 네네.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눠서 너무 기분 좋고 지금 이 영상은 나중에도 다시 보실 수 있나요? 예예 그 좀 나눈 대화 중에 주요 내용들을 좀 추려서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아마 저희가 웃는 것만 편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풀샷 한번 보여주시죠. 풀샷 한번 보여주시죠. 예. 오늘 이렇게 카페 공들이에서 여러분들과 그래도 좀 스윗한 느낌의 이런 유럽도 사진 또 한국의 서울의 스냅 사진을
DSLR과 R 시스템으로 풀이한 내용을 함께 들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쌀쌀함에도 불구하고 그쵸. 여기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10월 달에 네. 또 멋진 모터 스포츠를 전문으로 하는 음. 포토그래퍼 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빠르고 격한 스포츠를 잘 포착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 더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때도 꼭 채팅창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채팅창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캐논 커리의 황중환 저는 포토그래퍼 이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